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내일장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매일경제TV 주머니 김민석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매니저님께서 준비해주신 5가지 이슈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서 부과됐었던 이의제기 관세들 무효 처리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트럼프의 독단적인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시아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돼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또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 오늘 엔터주 그중에서도 SM이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스피 5,000포인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5가지 이슈 중에서 오늘 이야기해볼 3가지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 체크해볼 이슈 3가지와 함께 별점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관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니저님께서 별 5개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소식은 앞으로에 대한 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에 대한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좀 한국에 대한 증시도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졌는데 오늘 미국 법원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에 대한 이제 관세 관련된 모멘텀을 이제 무효를 시키겠다, 이제 제동을 거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당선이 된 이후에 독단적으로 계속해서 보편적인 관세를 진행을 하거나 중국에 대한 무역 경쟁을 좀 과도하게 시행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에 대한 성장을 좀 둔화시키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었다 보니까 미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많이 주춤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원에 대한 제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는 트럼프 독단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정책을 시행을 했지만 이제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려감에서 기대감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이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관세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성장 훼손 정책도 충분히 무효가 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AI 칩에 대한 수출 통제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도 안해를 이제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H20이라는 AI 칩, 중국을 위해서 만든 칩을 아예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재고 손실 평가가 45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찍혔고요. 45억 달러. 그리고 2분기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80억 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경쟁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게 기업에 대한 성장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권이 기업에 대한 성장 자체를 좀 훼손시키면서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라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법원에 대한 제동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지금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이슈가 단순하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트럼프 정권에 대한 방향성이 많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점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벌면은 파이프라인 자체가 파운드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한국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수익을 계속 벌어가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수혜가 이어지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은 한국 제조업에도 모멘텀이 같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계속 체크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를 많이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조업과 반도체 쪽에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관련주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대표적인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설계도를 한국 파운드리 기업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를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파운드리를 생산을 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밸류체인 자체가 엔비디아가 돈을 잘 벌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같이 돈을 잘 버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같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이 두 기업이 좀 가장 커다란 수혜가 될 수 있을 걸 바라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더 연쇄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는 장비라든지 소재 쪽 이런 모멘텀도 같이 연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하부 밴더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 사실 지금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좀 지수 플레이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약간은 주춤했었던 반도체가 드디어 이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이제 반도체 얘기하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흐름이 지수가 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한국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정상회담조차 못했었던 그런 불확실성이 컸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회담도 하고 제조업에 대한 모멘텀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지수도 반등에 대한 방향성 이어질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거를 같이 주도할 수 있는 게 AI 반도체도 빼놓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지수를 상방으로 보면서 그동안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 이야기 해보면서 관련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에 따라서 또 반도체 관련주 전략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두 번째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도 지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이 정말 실현이 될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4점을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뭐 말만 들어도 너무 좋죠. 그쵸? 코스피가 5천을 간다. 저도 듣기만 해도 설레는데 사실 5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 정책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상법 개정안을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체가 조금 커질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기관에 대한 자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증시에 대한 좀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더욱더 커지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에 유동성 자금,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증시에 들어갈 수 있는 돈들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업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 투자 포인트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고요. 워낙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유명하고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국가 대비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증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런 정책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당에서도 충분히 증시에 대한 부양 정책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정책이 굉장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공약으로 나오고 있는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체크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수혜주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정책에 대한 모멘텀 잘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또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도 우리 시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또 이런 이슈 때문에 움직였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증권주인데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증시에 대한 유동성이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증권사입니다. 네.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증권주들이 약간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움직였던 게 미래에셋증권이 약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상인증권은 상한가를 갔는데 그건 동전주기 때문에 가벼워서 올라갔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게 미래에셋증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미래에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대한 증권 주식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미래에셋이 좀 더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저는 조금은 더 오른 이제 키움증권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락폭 자체가 오늘 상승폭이 한 6%, 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20몇 %가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키움증권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수익 같이 끌고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은 좀 더 나는 안정적으로 간다. 키움증권을 좀 선택하셔도 되고요. 나는 좀 더 빠르게 대응하고 싶다. 그리고 손절 라인을 잘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변동성이 큰 미래에셋증권을 좀 더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 사실 한 5월 달 중순까지인가요? 그때까지는 이제 수익이 생기면 그때 바로바로 수익 실현하자라는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금융주로 내가 수익을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수익률 극대화 전략 가면 될까요? 네, 저는 조금 끌고 가도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권주뿐만 아니라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금리 인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경기 국면 자체가 우리가 또 이제 잘 실감이 안 나긴 하지만 경기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 우선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금리 인하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고 있는 시기는 금리 인하 이후에 민간 투자가 확대가 되는 시기부터 좀 더 내수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경기는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증시도 같이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이고 그 전까지는 사실 대선 이후의 방향성이 약간 애매했기 때문에 네. 대선 이후에 세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거 보면은 오히려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장기적인 홀딩 전략으로 좀 접근하는 게 투자 포인트로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급하게 너무 테마적인 종목 말고는 장기적인 보유로 좀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융주 그리고 증권주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봤고요. 관련주로는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키움증권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 함께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SM엔터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엔터가 텐센트 뮤직과 함께 협력해서 중국에서 아이돌도 육성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점 4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하죠. 네, 엔터가 굉장히 좋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던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번 이슈 때문에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블랙핑크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이슈로 SM이 좀 대장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모멘텀을 좀 형성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SM에 대한 텐센트 뮤직 협력이 나오기 전에 먼저 공시가 나왔던 게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모두 블록딜을 해서 텐센트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DOU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 뮤직이랑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이고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지분 블록딜을 통해서 텐센트랑 같이 협업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하게 만들고 여기에 대한 육성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한한령에 대한 모멘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SM 계열사가 훨씬 더 크게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다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중국 법인을 설립을 한다 이런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엔터테인먼트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는 사실 중국 시장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중국 기업을 한번 거쳐서 선택을 하고 있고 애플도 그런 식으로 아이폰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엔터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한국에서 중국으로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중국 기업을 거쳐서 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키워나가고 인프라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건 SM이기 때문에 한한령에 대한 해제가 이어지고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SM이 좀 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엔터 쪽은 중국에 대한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중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내수 경제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큰 중국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판매를 하더라도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 판매를 하면은 전 세계 60% 전기차가 중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수 경제가 중국은 엄청나게 큰데 이 내수 경제 사이클에서 엔터, MD라든지 굿즈라든지 앨범 이거를 중국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멀티플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성장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가 있을지 이 부분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엔터 관련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소식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SM이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먼저 텐센트랑 협업을 했었던 디어유도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같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A스토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2대 주주가 지금 텐센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텐센트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A스토리 사장이 전 SM 엔터테인먼트 CEO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인프라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세 기업은 같이 멀티플을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이슈로 가장 대장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세 종목을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스토리, SM 그리고 디어유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아스코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 30일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아스코가 진행이 되면서 유한양행도 여기에 아마케에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바이오도 충분히 기회가 많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유논시아라는 지금 자회사도 아스코에 참여를 해서 IMC의 201이라는 이중항체 개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유한양행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랭라자 로열티에 대한 실적이 찍히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이 실적만 보더라도 현재 가격은 굉장히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미래가치 프리미엄은 매력적이지만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우리가 아스코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도 되는 구간이 돌아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는 빠르게 올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 부근을 1차 목표가로 12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9만 8천 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유한양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1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9만 8천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체크리스트 오늘은 김민석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